자, 이제 부동산 사례 또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자, 선생님들 그냥 잘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시고, 이 모니터. 이 모니터 전체로 보이는 게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현재. 매도인 갑의 토지예요. 근데 갑이 요게 땅어리 덩어리가 크니까 두 필지로 이제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이 요걸 가로로 이렇게 요 지형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지형. 자, 북쪽으로는 임야 산이 소재하고 있고, 동쪽으로도 보니까 임야 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형이에요. 남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접근성이 가능한 건 대로변 서쪽인데, 요걸 두 필지로 쪼개고 싶은데 가로로 쪼개면, 이걸 토지를 매입하는 매수인의 입장은 이름하여 맹한 땅, 맹지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도로로다가 대로변에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매도인이 어떤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요거를 세로로 쪼개가지고 맹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황이 초래됐을 때 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어떤 분쟁에 휩싸일 수 있냐면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매도인을 갑이라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번 정해볼게요.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갑을 사이에서는 일단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일정한 토지, 땅을 밟지 않고서는 자기 땅에 접근이 불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나 다닐 수 있는 길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통행로 개설의 문제. 두 번째, 만약에 일정 통행로 개설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로 폭, 도로의 너비는 얼마나 주장 가능할지. 세 번째, 일정 도로 너비 주장 가능하다고 한다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사용료, 도지세를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그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수인 을은 계약서에 없더라도 매도인 갑에게 나 다닐 수 있는 길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 그냥 쉬운 얘기로 맹지 유발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맹지를 만든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이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길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로 너비는 얼마나 주장 가능할까요? 도로의 노폭. 예, 우리가 흔히 도로법에서는 최소 도로 너비를 4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안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4m까지는 주장할 수 없고요.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매수인이 본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무엇이냐? 매입한 목적. 그 다음에 매입한 면적. 농사 지으려고 매입했다? 요즘에 지게 짓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나요? 농기계 논작물이다? 그러면 뭐 했어요? 논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양기, 콤바인, 농기계는 기본이요. 트랙터. 혹은 요즘에 바로 현장에서 탈곡해가지고 정밀소로 운반할 수 있게 화물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 도로너비 2m 한 20-30까지는 주장 가능할 겁니다. 지형에 따라서. 자, 거기에 매입한 면적이 넓으면 도로폭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좁아질 수 있다. 됐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사용료, 도지세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본 사안에서. 안 줘도 됩니다. 왜? 네. 매도인이 맹지를 만들어서 매각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언제까지 안 줘도 될까요? 평생 무상입니다. 평생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네 인생사가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반듯반듯할까요? 그렇진 않죠. 이런 날이 오더란 얘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갑이 이걸 갑다시한테 매각하고 떠나네. 그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매수인에게 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먼지를 폴폴 남기면서 다니세요? 다니지 마세요. 길을 막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첫 번째 1번이 되겠고요. 반대로 2번은 매도인 갑은 그대로 있는데 매수인 을이 한 달 전에 귀농하신 을다시에게 제3자에게 또 매각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아니네?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귀농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한테 신고식을 해야지. 당신 누군데? 나 땅 주인.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지 마세요. 자, 요게 2번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에서는 이게 정말 이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요걸 우리 민법상에 요걸 가지고 주의지 통행권이라 합니다. 이 주의지 통행권이 결론적으로 계약 당사자 갑을 사이에서나 평생 무상으로 가능하지 갑다시나 을다시 제3자가 결부지게 되면 이 길은 막힙니다. 그래서 맹지 매입하실 때는 정말 유념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셨죠? 자, 왜 그렇게 가능한지 법 조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219조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대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그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의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근데 조건은 뭐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돈 주고 다녀라. 유상주의지 통행권입니다. 민법 219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민법 21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문 220조가 적용이 됩니다.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다. 자, 우리 사례에서 누가 이걸 분할했어요? 매도인. 그래서 맹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때 조건부 보상 의무가 없다. 무상. 돈 안 주고 다녀도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무상이다. 그런데 이런 무상주의지 통행권은 분할, 일부 양도 전에 종전 토지에만 존재하고 이 토지가 각각 제3자에게 양도되면 어떻게 바뀐다? 다시 전 조문 219조로 돌아가서 유상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유념하셔서 이용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니까 맹지 매입하실 때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거에는 요게 맹지에 만약에 뭐 집을 짓는다 이럴 때 우리 관청에서는 맹지에 집 짓는 거 인접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 요것만 받아오면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조건은 이런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길이 막혀서 민원이 들끓어져요. 그래서 요즘 관청에서는 맹지의 인허가는 절대 안 내주고요. 도로 매입해라. 인접 토지 수요자 얼마나? 3m. 플러스 도로만 매입해서는 안 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해라. 이 조건에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관청 다 방문해 보세요. 어디 전국 팔도도 이제는 토지 사용 승낙서 가지고 인허가 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맹지 매입하실 때는 정말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다. 아셨죠?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민법상의 지상권의 문제인데요. 이제 똑같은 사례로 갈게요. 현재 모니터에 보이는 이 토지가 갑의 토지입니다. 근데 을이 이 동네로 귀농하고 싶은데 집 지을 땅을 찾다 보니까 지가가 워낙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갑이 내 땅 일정한 곳에 땅 집 지세요. 나도 그렇지 않아도 말동무가 좀 필요하던 터인데 뭐 선생님이 귀농하신다니까 저는 좋습니다. 도지세 얼마나 주시고 제 땅에다 집 지세요. 자, 그래서 호의로 을이 여기다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도시에 살고 있는 갑의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이권 되게 했으니까 아들의 빚잔치를 좀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갑이 어쩔 수 없이 을이 지었던 건물을 지었던 토지를 포함해서 자기 토지를 병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근데 매입한 토지를 딱 병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 하나 뚝 지어져 있네. 그걸 가지고 건물 소유자 을에게 새로운 매수인 병이
전 주인은 승낙했나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 건물 용일 못하겠으니 집 부수고 나가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분쟁들도 많습니다. 이름하여 믿음기 건물에 대한 거. 자, 사례를 볼게요. 자, 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 민법에서 을이 지은 건물이 갑이나 병의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이 서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한 기간 동안 지상권은 존속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거 약속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일반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민법에다가 조문에 만들어놨어요.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석회조 건물이나 나무다 20개 소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30년. 그 밖에 건축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동안 존속이 가능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건물 지은 지 30년, 석회조 건물로 지었으면 30년 동안 못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거 미등기 건물 있더라도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념 있게 거래하실 필요성이 있다. 자, 다음 사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똑같은 사례로 갈게요. 현재 요게 갑의 선산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요 면적이 갑의 선산. 제가 자꾸 선산 강조한다는 얘기는 선산이니까 선친들의 묘가 있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선친들의 묘가 상대한다. 두 번째, 그게 식용, 알토랑 밤의 고장이에요. 우리가 먹는 알밤의 고장. 우리 선생님들 알밤의 고장이 어디 있나요? 상표 등록, 브랜드 갖고 있는 시군이 바로 충남 공주시입니다. 정안면. 공주시에서 그 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갑이 있는 임야가 있는 위치가 공주다 보니까 갑도 임야에 있는 나무 다 벌목하고 거기다가 밤나무를 한 100여 그루를 식재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열심히 농사 잘 지니까 이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산출물이 이제 아주 장난 아니게 이제 쫙 나오네. 그러니까 가을에 수거하는 계절에 출퇴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그걸 농막이라 그러죠. 잠깐 영농생활에다가 쉼터 혹은 농산 자재 이런 거 보관하는 창고 이걸 농막이라 그러는데 임야로 가면 그걸 산림경영관리사라 합니다.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관청에 무허가 산림경영관리사를 막사를 하나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어놨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거를 누구한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농사 잘 짓고 있는데 3년, 4년 전에 농협으로부터 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로 한 1,000만 원 빌어 쓴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가 계속 농협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네. 근데 나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래서 방관 시켜놨는데 어느 순간 농협에서 이걸 경매로다가 실행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게 소유권이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지위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우선 매도인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선친들의 묘는 내가 어디 이장하겠다는 약속했나? 이장 안 해도 되겠지. 두 번째 밤나무? 아니 밤나무 100그루 내가 얼마나 그동안 농사 공들여 지었는데 소유권 못 주지. 세 번째 무허가 관리사인데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거 친환경 자재로 지었는데 소유권 못 줘 하는 게 전 소유자 입장이요. 반대로 매수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선친들의 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 내가 여기다가 펜스 딱 쳐가지고 묘지에도 못 들어갈 텐데 남의 산에 와서 벌초하겠어? 이장하든지 하겠지. 두 번째 밤나무 100그루? 아니 산 주인 바뀌면 거기 식지든 나무 주인은 당연히 산 주인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내 거지. 세 번째 무허가 관리사. 아니 허가받은 것도 아니라면서 무허가인데 밤나무가 내 건데 관리사가 뭘 필요해? 당연히 나한테 버리고 가든지 포기하겠지. 누구 생각이 옳은
판단일까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무허가 관리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미 갑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무허가 관리사라고 할지라도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한다. 두 번째, 분묘, 마찬가지로 이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관습법상 걸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에게 철거를 요청할 수 없다. 이장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밤나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의 종물이다. 종물이라는 뭐예요? 따르는 물건이니까 산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나무 주인은 산 주인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전 소유자가 두 가지 행위, 먼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를 했던 얘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부동산 등기부, 거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갑구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밤나무 100구로 소유자 접니다. 다른 사람들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경고 표시를 거기다가 등기를 했다. 이게 임목 등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밤나무는 갑의 것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 차선책으로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해도 역시 지상권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명인 방법은 뭐고 명인 방법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관건일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선 명인 방법의 뜻은 제3자가 외부에서 보건데 저거 누구 것이네. 이렇게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차를 붙여놓는 걸 명인방법 표기법이라 합니다. 자, 원시적 과거에는 명인방법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수목이 있으면 낫으로 표피를 벗겨냈습니다. 그럼 흰 부분에 일정 부분 나오면 거기다가 붓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좋아져서 매직 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로 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명백히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 잘 보세요. 나무도 자생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네? 그럼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액을 내뿜잖아요. 그럼 잉크 번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고 외부적인 요인? 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비바람 혹은 볕에 노출되면 잉크 자연스럽게 번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백히 인식되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들은 이렇게 표기 안 하고요. 공주시 정안면 가면 참 표기가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기 임야에다가 펜스를 이렇게 둘러칩니다. 자기 땅 경계에. 근데 펜스 칠 때 유의점이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묘지주들이 그 참배를 못하도록 펜스를 높이 쳤다.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그거 권리행사 방해죄로 피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된다? 사람 무릎 높이. 타 넘어 다녀라. 하지만 요건 내 경계니까 절대 침범하지 마라. 거기서 거기다 표차를 붙입니다. 뭐라고? 밤나무 100구로 소유자 갑, 타인 접근 금지. 혹시 가을에 산출물 주워가다가 적발되면 관청에 절도죄로 고소 고발하겠음 주인 100. 이런 게 바로 명인방법 표기입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서 만약에 갑이 이렇게 표차를 붙였다. 그러면 밤나무는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결론적으로 갑을 간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하는 법률 효과는 발생이 됐지만 권리 행사는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다? 전 소유자에게 남아있다. 혹시 선생님들, 이 방송 들으신 선생님들, 특히 임야, 농지보다도 저렴한 게 임야고 또한 임야, 경매에 관심들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들 계시는데 특히 임야를 매입하실 때는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묘지 때문에. 전국 8도 명산 포함해서 묘지 없는 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묘지에 대한 권리를 다음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묘지에 대한 권리. 이 분묘기지권 어떻게 성립했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맨 우측에 처분형, 이걸 양도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사례가 바로 처분형이에요. 원래는 자기 선산이었어. 그런데
매수인에게 자기 선친들의 묘를 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사실 없이 매각한 경우 이장 안 해도 됩니다. 왜? 분묘기지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돌아가셨네요. 자, 우리의 장례 문화가 지금이야 화장 수목장이 있지만 30년, 40년 전에는 대부분 다 돌아가시면 임야로 모시고 가서 매장하는 게 우리의 상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선산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임야주에게 승낙을 득하고 묘를 써도 될까요? 그때 뭐 도지세를 약정했으면 그만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과거에는 요게 도지세를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가 그 장사법에 묘지 특히 삼묘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9평, 1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지세 얼마나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게 거의 뭐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묘지주는 임야주의 승낙을 득하고 묘를 쓰는 순간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습니다. 두 가지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운데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됐어요. 이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 사회상규에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분형. 그래, 뭐 자기 사는데 이장했던 약속 없었으니까 그래, 이해돼. 승낙형. 그래, 지주가 승낙했으니까 이해돼. 그런데 야, 시효취득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 과거에는 남의 과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과일을 좀 먹고 싶어서 잠깐 몰래 가가지고 과일을 따먹는 행위. 이걸 과거에 서리 문화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에 선생님들 서리 문화가 우리 시골에 있어요? 없죠? 절도입니다. 남의 과수원의 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과일을 섭취하는 거는 절도죄예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하자고 하면 이 시효취득형이 지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단에 보십시오. 2001년 1월 13일 날 정부에서는 장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부터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인정 안 한다는 취지는 뭐냐면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남의 산에 쓴 묘인데 2001년 1월 12일까지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날 그날 쓰신 분들은 그로부터 20년 언제인가요?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선생님들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지났죠.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2일 전까지 남의 산에 묘를 쓰신 분들은 평생 이장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2001년 1월 13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의 산에다가 묘 쓰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주장 못합니다. 이게 정확히 아주 근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묘는 묘지주들은 임야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사용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묘지주들은 산주에게, 임야주에게 사용료를 줘야 되죠. 세상 공짜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동안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서 주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정확히 할게요. 그동안 임야주들은 받고 싶어도 받질 못했습니다. 왜? 우리 1995년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예가 있냐면 야, 분묘기지권 성립했잖아. 그걸 바로 분묘기지권이라 그러는데 그럼 권리를 취득했으면 묘지주들은 임야주에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나? 주지 마. 안 줘도 돼. 이게 95년도 판례였어요. 그래서 임야주 산주 입장에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 4월 29일 날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26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법은 해석하기에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사용료 줘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 아니에요? 정확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이번에 4월 29일 올해 4월 29일의 대법원 판례 취지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묘라고 할지라도 임야주는 묘지주에게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해석하면 알아서 줘야 한다가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속담으로 견주자면 우는 아이에게만 젖을 주어라. 알아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묘지주라고 할지라도 임야주가 도지세를 달라고 요구하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아셨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분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쟁에 노출 되지 않게 해서라도 서로 협의 잘 하셔야지만 된다. 자, 중요한 거.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평평하게 묻는 거, 평장. 그 다음에 몰래 묻는 거, 암장. 임시로 설치한 가짜묘, 가묘 이런 건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 되고요. 또한 분묘기지권이 어떨 때 소멸하냐면 첫 번째 이장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했다. 역시 소멸하고요. 중요한 거 올해부터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랬죠. 지료를 이익일을 연체하면 2년분 이 사용료가 선생님들 요거는 월세가 아닙니다. 연세입니다. 그래서 2년분 2번 연체하게 되면 분묘기지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산에다가 쓴 묘라고 할지라도 혹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올해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임야주가 묘지주에게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2년분을 연체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다. 아셨죠? 요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봤던 건 이제 연고가 있는 묘고요. 마지막 이제 연고가 없는 묘 처리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질문들이 나오세요. 자, 그래서 이름하여 무연고묘 처리 절차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요게 법이 상당히 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적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과거법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대 일간지 2곳 이상을 3개월 기간 정해가지고 공시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유족이 안 나타나면 물론 이제 관청에 개장 허가 신고를 하고 중장비를 들이대서 개장을 해서 거기에서 유고를 채취해서 그 채취한 유고를 가지고 자기 땅 가장자리에다가 이익이 다시 묻어드리고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지목을 설치를 해드렸어야 돼요. 표지판. 자기 산 임야 어디에서 몇 개를 개장해서 여기다 이기항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7대 일간지 2곳 이상의 공시하는 비용도 참 과다하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한 곳에 이익이 다시 묻어들이게 되면 그 땅은 평생 못 써요. 그게 이제 임야주 개발자한테는 얼마나 가혹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까지 완화됐냐면 7대 일간지 2곳 이상의 한 곳이 이 행위로 면제가 됩니다. 어떤 행위로 면제가 되냐면 그 해당 시군, 요즘에 인터넷이 대세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해도 돼요. 그래서 해당 시군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칠곡군이 있다 그러면 칠곡군청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에서 잘 보면 상단 오른쪽 정도에 보면 알림 공고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커서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딱딱딱 해보면 분묘 개장 공고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공시해도 돼요. 그리고 한 곳은 이제 7대 일간지를 왜 존속시켜놨냐면 유족들이 지금 부산에 사는지 뭐 제주에 사는지 모르니까 혹시 유족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알려줘야 되니까 7대 일간지 한 곳은 그대로 존속시켜놨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유족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분묘를 개장해서 채취한 유고를 가지고 일정한 곳에 과거는 이익이 다시 묻어들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채취한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화장장으로 올라갑니다. 화장장 올라가서 분골해서 그 분골한 것을 일정한 항아리, 조그만 거 항아리를 하나 구입해서 납골을 시켜드리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납골 당마다 이것도 10년, 20년 주기로 개발자에게, 그 납골을 설치한 자에게 갱신료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납근을 시켜놓은 지 10년이 돼도 유족들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항아리를 꺼내내서 개발자가 그 항아리에 있는 유분을 수목장 시켜드리고 항아리를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개정된 완화된 무연고묘 처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계약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주의지 통행권 그 다음에 임야에 있는 분미호 기증권까지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요 방송을 들으신 선생님들이 제 강의가 그나마 우리 영농생활 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코로나가 아주 완전 종식이 돼서 좀 대면 강의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